최대 취업 프로젝트 공채를 잡아라. 안녕하십니까. 취업계의 수반장, 신반장 신익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자, 지난주에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주는 공채를 잡아라의 특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름하여 어벤져스 특집입니다. 자, 공채를 잡아라가 자랑하고 있는 최강의 전문가들이요. 대표 기업의 하반기 공채를 완벽하게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첫 시간 우리와 함께 주실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채를 잡아라의 런칭 때부터 저희와 함께 가고 있는 최강의 전문가이시고 우리의 든든한 동반자이십니다. 전직 금융권의 신할지만 현직으로는 취업계 전설이 되신 분이십니다. 한정현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정현입니다. 자, 이렇게 같이 시작과 한가 전반기를 저희가 정리를 하는 이 시간 같이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한정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2015 하반기 공채 결산 특집입니다. 그 스타트를 처음으로 끊어주실 분이 한정현 대표님이신데요. 한정현 대표님, 어벤져스 1호로 임명되셨습니다. 오늘 그 담당해 주실, 결산해 주실 분야가 바로 요거. 아, 금융권이죠? 네, 맞습니다. 네. 요거 맞습니다. 네네네, 요거. 맞고요. 예. 뭐니 이제 입사하기 좀 까다롭기로 소문난 그 금융권에 관련된 부분, 이게 하반기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한정현 대표님. 자, 지난 공채 시즌에도요, 우리 대표님께서 금융권 공채를 맡아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친구들이 한정현 대표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잘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그나저나 우리 앞에 오프닝 때 안 보인 사람 있었어요. 네네네, 예, 맞습니다. 지금쯤 우리 공채를 잡아라의 막내 형사인 그리고 마스코트죠. 김수미 캐스터를 찾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김수미 캐스터가 하반기 취업 뉴스 브리핑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2015년도 하반기 공채 뉴스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충성 공채를 잡아라의 막내 형사 김수민입니다. 오늘은 공채를 잡아라 주목할 만한 2015년 하반기 공채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공채에서 은행권인 채용문을 넓혔지만 경쟁률은 더욱 치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채가 한창이던 지난 10월 중순을 기준으로 신한은행과 IBK 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들의 경쟁률은 자그마치 100대 1을 웃돌았고 또 대부분 작년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취업난이 가중될수록 안정적이면서도 복리후생이 좋은 은행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 2015년도 하반기 공채 뉴스였습니다. 은행 공채가요, 사실 대단한 경쟁률을 보였다 이런 소식이었는데요. 자, 대표님, 저도 올 하반기에 이 금융권 채용 확대가 있다, 고용을 늘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사람은 또 뽑는 사람도 늘었지만 이 지원자도 좀 많은가 봐요. 공채 지원율이 장난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청년 고용에 관련된 네. 부분으로 지금 뭐 사회 전반적인 부분으로 이제 금융권에서 많은 부분을 확대했다라고 하는 건 맞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권 뭐 자체 내부적으로는 이제 수익성에 관련된 부분이 좀 악화돼서 좀 고용 환경이 좀 어려울 거다라고 했는데 그런 어떤 내부적인 부분보다도 이제 청년 고용에 뭐 관련된 이런 확대에 관련된 부분으로 굉장히 힘을 썼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열린 채용에 관련된 부분으로 진행을 많이 해서 지원자분들이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기준으로 뭐 채용 패턴을 좀 바꿨다. 이 부분에서 이제 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던 부분이 이제 금융권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타일스펙, 열린 채용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였군요. 자, 채용을 적게 하면 사실은 또 적게 한다고 좀 어렵잖아요. 왜냐면 문이 좁으니까. 근데 넓게 하면 또 많이 지원해가지고 경쟁률이 어차피 또 같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래저래 금융권들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행별로 채용의 특징은 어땠는지 또 그 뒷얘기하고 상반기 전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벤져스 1호 한정희 대표님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는데 저희가 구호가 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벤져스! 네. 머나먼 우주에서 취준생들을 구하기 위해 2015년 12월 그들이 출동한다. 취업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나타난
다섯 용사 그 이름하여 공채를 잡아라 어벤져스 특집 16일 금융권 합격의 연금술사 한정현 1년간의 공채 분석과 결산 그리고 내년 상반기 예산까지 알아보는 시간 공채를 잡아라가 12월을 맞아 준비한 취업 어벤져스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야, CG 멋집니다. 자, 어벤져스 특집으로 함께 계신 저희 공채를 잡아라입니다. 자, 2015년 하반기 공채 결산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들이 금융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이번 하반기 공채에서 금융권 공채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있다면 가장 먼저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금융인으로서의 기본을 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다. 이 부분은 뭐 올해만 부분으로 강조했었던 부분이 아니고요. 쭉 지속적으로 강조했었던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 안에 잘 녹아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금융권 입사를 희망하는 친구들도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 공채의 특성에서 NCS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금융계 공채에도 이번에 NCS가 도움이 됐었나요? 네, 맞습니다. 하반기 공채에 지금 그 금융공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업과 그리고 기업은행 그리고 산업은행 그리고 한국은행 그리고 네. 한국수출입은행 이런 쪽에서 NCS 도입을 이제 적극 추진해서 네. 지금 실질적으로 그 이번 하반기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현장형 인재 관련된 부분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보다 이제 할 법한 네, 친구들 네. 좀 지원자를 많이 뽑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할 법한 친구 이런 어떤 기준으로 좀 채용 패턴이 좀 바뀌었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NCS를 도입했다는 뜻은요, 사실 직무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하겠다, 그렇게 중요하게 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분명히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의미 있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는 기존에 준비했던 것들과 달리 이렇게 뽑는 게 좀 달라지니까 네, 좀 그렇죠, 혼란스럽지 맞습니다.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직무에 대한 어떤 이해 및 기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관련된 부분만 뭐 확실하게 정의만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훨씬 더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금융회사라고 하게 되면 정형화돼서 컴팩트하게 좀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 나름대로는 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공채를 잡아라가 하반기 내내 진행하면서 강조하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직무에 대한 이해를 해라. 직무를 알고 준비해라.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상반기 공채를 준비하신 분들도 이 말씀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대표님, 네네. 그 이번 하반기 공채 은행별로 저희가 주요 포인트들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잡아봤죠. 네. 요즘 유행하는 거죠. 이 네네, 해시태그, 해시태그. 해시태그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네. 빨리 저희가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고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 신한은행의 첫 번째 해시태그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다? 자, 신한은행은 뭐다? 제가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예. 해시태그 자 인문학적 소양이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필수 취업 조건으로 인식됐었던 뭐 화학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뭐 해외 관련된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부분보다 자 본인이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소양인 인문학적 소양을 굉장히 조금 많이 강조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신한은행뿐만이 아니라 우리은행 역시 그런 어떤 패턴으로 갔는데요. 네. 신한은행은 자 인문학적 그 서적을 명시해 줍니다. 그 관련된 소감을 요구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보고 싶은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네, 역시 요즘 대세는 인문학이었네요. 신한은행 해시태그 인문학적 소양 여러분 네, 체크해 네. 주시기 바라고요. 이외에도 또 중요한 점들이 있을까요? 자, 인사 담당자, 신한은행 인사 담당자께 제가 실질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어떤 네. 부분이냐면 네. 자, 성장형 인재를 좀 선호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평범한 조직에서 좀 비범한 조직으로 갈 수 있는 그 평범한 인재들의 집합체가 신한은행이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 성장 가능한 인재를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야, 완성형 인재가 아니라 성장형 인재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좀 약간 부족하고 나약할지 몰라도 나중엔 되게 창대하게 성장한 인재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서류에다가도 적고 면접할 때도 잘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포인트였고요. 그런데 이제 들어보니까 이 신한은행이요, 이번 하반기 공채에서 되게 독특한 면접을 봐서 네, 맞습니다. 널리 좀 알려지고 네네. 저기 이 다른 은행권에서 신선한 충격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 면접 중간에 이제 돌발 면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도입됐다라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뭐 질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신한은행에 하루에 거래되는 액수는 얼마인가? 그리고 신한은행의 CI를 바꾼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분명히 당황스럽게 만들 수도 네. 있는 그런 어떤 질문인데요. 면접 과정 중간에 순발력이라든지 창의력 이런 어떤 부분을 평가하는데 가장 주요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돌발 면접이라기보다는 당황 면접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제 친구가 신한은행의 그 유명한 1대10 면접을 봤는데요. 네네, 이번에 그렇죠. 근데 거기서 또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합격을 아, 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근데 이 1대10 면접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자, 지원자 한 명이 같은 그룹에 있는 10명을 상대로 어떻게 보게 되면 찬반 토론하는 그 어떤 형식이라고 와. 말씀드릴 수가 야.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논리성에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어떻게 하면 그 상대방에게 잘 어필할 수 있는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준비만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야, 뭐 17대 1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토론 배틀을 2대 10으로 하는 거 상당히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데 여러분들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님, 네. 들어보니까 신한은행 합격자가 이번 달 초에 났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자, 네네. 선발의 뒷얘기 저희가 좀 듣고 싶은데 혹시 가져오셨나요? 네,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좀 두드러진 부분이 과거에는 뭐 스펙이 고스펙인 친구들 그리고 학점이 좋은 친구들 굉장히 많이 뽑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네. 공공연히 네. 말씀드릴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 조금 이번에는 조금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다양한 지역의 인재를 좀 선발을 했다. 네. 그리고 선발하는 과정에 학점 정도는 뭐 제가 여쭤봤는 한 3.8 정도더라라는 아주 부분을 높은 건 이야기를 했고, 아니네요. 네. 금융인이 되고자 하는 이유를 정확히 표현한 그 지원자에게 가점이 굉장히 많이 갔다. 이렇게 정의를 좀 내릴 수가 있고요.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평상시에 내가 신한은행이면 신한은행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라는 부분을 어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참 준비가 잘 됐다. 이렇게 네. 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금융인의 기본기인 아까 말씀하신 내가 금융인이 되고자 하는 원래 준비, 진정성 이런 게 있으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걸 여러분들 많이 갖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자, 마음이 바쁩니다. 그다음은 우리은행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은행의 해시태그는 어떤 걸까요? 우리은행의 해시태그 준비했습니다. 현장형 인재. 현장형 인재입니다. 이 손가락이 해시태그인 거죠? 네,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해시태그. 네, 요거. 네. 굵고 짧은 굵고 해시태그. 짧아가지고 제가. 네, 현장형 인재. 네. 늘 신한은행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네,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인사부에 계신 분들이 강조하는 게 고객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요. 그 안에는 뭐 미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가장 현장 밀착형 인재를 선호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보니까 우리은행은 하루 종일 면접을 보는 걸로 유명하던데요. 이 면접에서 자신감 있는 모습이나 배려감 있는 행동, 또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좋을까요? 네, 수미 씨가 저희 하반기 같이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가 됐는데 그래요. 다 전문가 이제. 전문가예요. 막 이렇게 꼭 집어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세심히 관찰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말씀 정의하시면 굉장히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8시에 그 입소를 해서 네. 저녁 8시 반, 한 9시 돼서 나오는데 자, 그 장난이다. 안에 인성을 지닌 인재 그리고 이러한 인성을 지닌 인재가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적절한 응대를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요, 이제 우리은행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많이 웃고요. 손님이 오죠. 다 같이 그 텔러분들이 한꺼번에 막 인사를 해. 진짜요? 인사 하나 짱이에요. 여러분, 환하게 웃고 고객님들 잘할 것 같은 분들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합병으로 이제 거대해진 거예요.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 합쳐가지고 네, 맞습니다. KB 하나은행이 됐어요. KB 하나은행의 하반기 공채 해시태그 어떤 겁니까? 자, KB 하나은행의 하반기 공채 해시태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폴리아트. 폴리아트. 네네. 뭐냐면 폴리아트라고 우리 뭐 취준생분들께서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소리를 활용해서 효과음을 내는 것을 뜻하는데요. 자, 조별로 대사나 효과음 그리고 더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협업 능력 그리고 리더십 능력 이런 부분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건 과거에 진행했었던 게임 면접을 지금 빼버리고 이 폴리아트로 대체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네. 야, 이 폴리아트라는 게 폴리아트. 그런 거군요. 참 독특하고 기발한 면접이네요. 여러분들 여러 개 잘하셔야 돼요. 제가 그 KB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면 수미 씨 같이 이렇게 성대모사 잘하는 분들이 학교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미 씨 성대모사 엄청 잘하잖아요. 우리끼리 있을 때. 저는 성대모사 역시. 잘한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고요. 잘할 것 같은데. 아니요, 잘 못하는데 그래도 제가 뭐 입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고 뭐 네. 한번 연습한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부이야 포로이야 나는 조개가 먹고 싶은데 김수민 씨 성대모사 했네요.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 수미 씨인데 이거. 보노보노예요. 보노보노. 아, 어르신들이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알아요. 보노보노입니다. 알아요. 번호. 안 비슷했어요. 네, 아무튼 이쯤 정도에서 하고요. 이제 이렇게 네. 공채에 관해서 살펴봤으니까 네. 어떤 학생분이 금융계 입사를 원하는 학생분의 질문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거에 네. 대해서 한번 대표님께서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어떤 질문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금융권에 지원을 했는데 영업 관련 아르바이트 한 것이 도움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 네. 야. 영업 관련 아르바이트. 네, 뭐 영업 관련 아르바이트라고 하게 되면 정확히 본인이 어떠한 영업을 했는지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약간 좀 빠져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 조금 뭐 애매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영업에 관련된 아르바이트는 분명히 금융권에서는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그건 분명하고요. 근데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좀 어필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게 뭐 굉장히 많이 숫자화돼서 좀 어필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가점 사항인 거는 분명합니다. 특히 뭐 신한은행이라든지 KB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그 영업에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은행이기 때문에 1인당 효율성이라고 따지게 되면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은행 이런 쪽에 금융권에 준비한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그 가점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요. 은행에 계신 분들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끝나고 다 영업을 다니신대요. 그래서 요즘 특히나 영업에 대해서 압박이 심하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영업했던 경험이 있으면 선발할 때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공채를 잡아라 2015년도 하반기 결산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어벤져스 특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대표님, 네. 우리가요. 그 앞서 은행별로 공채 좀 특징 잡아봤죠. 포인트를 네네. 해시태그로 네네.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금융권을 통틀어 가지고 하반기 채용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자, 2015년 하반기 금융권 공채 핵심. 저것도 제가 이것도 해시태그로 자, 직무 적합성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 적합성. 그리고 금융권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서류 전형 단계부터 그러니까 네. 직무에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 게 이 하반기 공채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세일즈에 관련된 그 이야기를 지원자가 뭐 끌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 형태로 평가할 때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적합성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저희가 뭐 특집이면 한 60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아쉽네요. 자,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거 꼭 하나 짚고 저희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정 대표님이 예상하시는 내년, 그러니까 2016년 상반기 금융권 공채 포인트 이거 여러분 너무 궁금하시죠? 뭘까요? 자, 네. 네, 준비했습니다. 네, 네.
예, 포켓에 있는데 뭐예요? 준비해왔어, 진짜. 자, 네. 2016년도 상반기 금융권 뭐 공채 키워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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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풀렸어. 네네, 뭔가요? 자, 수빈 씨,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많이 긴장을 무슨 하셨네. 대동상 제가 같아요.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 뭘까? 2016년 상반기 금융권 공채 키워드는 바로 총선입니다. 총선. 총선. 야, 네. 반응 좀 해주세요. 네. 박수가 나오네요. 난리가 났네요. 폴 맥카트니 좋아합니다. 네. 야, 뭐 대단하네요. 자, 제가 내년 4월에 사실 저희가 총선이 있고 네네, 뉴스는 있습니다. 이미 총선으로 네네. 갔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금융권 공채하고 총선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아, 제가 2012년도 네.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2012년 총선이 있을 때도 자, 금융권 취업에 관계, 금융권 같은 경우는 자, 채용에 관련된 폭을 조금 많이 넓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선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좀 뽑았는데 자, 하반기에 좀 실패를 한 그런 어떤 취준생분들도 상반기에 충분히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지금 하반기에 준비했었던 기준에 자, 직무 적합성 부분만 약간 좀 추가해서 준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 분명히 상반기에는 본인이 원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으로 제가 총선을 좀 뽑아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사회적인 이슈도 되게 중요하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한정현 대표님하고요. 올 하반기에 네. 금융권 공채 결산도 해봤고요. 내년 상반기에 금융권 채용과 관련된 부분까지 짚어보았습니다. 네. 자, 공채를 잡아라의 런칭 때부터 저희와 맞아요. 함께 해주신 분이 바로 한정현 대표님이십니다. 지난 6개월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한정현 대표님에게 공채를 잡아란 뭐예요? 공채 잡아라는 뭐예요? 제가 정의 내리면 자, 저에게 공채를 잡아라란 네. 우리 신체의 일부를 이야기한다면 혈액이다. 네. 왜 제가 그 정도예요? 하루를 네네. 아니면 한 달을 살아가는 네.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야. 역할을 하는 네. 이 공간 자체가 공채를 잡아라다. 이렇게 네.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야, 앞으로도 그 마음은 변치 않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마스코트 김수민 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네. 자, 수민 씨에게 신반장이란? 신반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신반장이란? 네. 편안한 의자? 제가 편안한 방송을 의자. 할 때는 마음 네. 편하게 이렇게 기댈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계속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채를 잡아라 2015년도 하반기 공채 결산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공채를 잡아라 내일은요 또 내일만에 또 어벤져스 특집이 갑니다. 삼성그룹의 하반기 공채 결산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입니다, 여러분 꼭 보시기 바라고요. 박세용 강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자, 모든 취준생들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회사는 계속됩니다. 직방!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직무를 찾아라. 파이팅!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